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김우황 대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숙종 때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며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던 김우황.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벼슬길에는 일찍 나가지 못했는데, 그러하니 집안 가세는 몰락해갔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거미줄 같았으며 아침 저녁 끼니를 거르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홍기가 다 찬 딸이 5이나 되었는데도 혼수장만이 엄두가 나지 않아 한 명도 시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선비의 아들과 그의 큰딸 사이에 혼담이 오갔는데, 거의 성사될 무렵이 되자 혼수 걱정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문득 무관인 먼 친척 하나가 멀리 한경도 단천의 고을 수령으로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고, 학렬이 자기보다 약간 높으니 찾아가서 돈푼개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의 돈을 빌려 노자로 삼고서는 천리길을 한 데서 먹고 자면서 한경도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단천에 도착한 김우황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서 사또 뵙기를 청하였지만 어찌된 게 번번이 쫓겨나기만 하는 겁니다. 한 흐름한 주막에 기거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갔지만 사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니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노자로 챙겨온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주막에 낼 돈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급기야는 타고 온 말까지 저당 잡히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모가 급히 달려와서는 내일 원님께서 여기 주막 앞을 지나간다 들었습니다. 만나 뵙고 사정을 잘 얘기해 보시지요. 아, 그러한가. 고맙네. 다음날이 되자 과연 사또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김우황 말리는 이들을 뿌리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또 앞으로 다가갑니다. 제가 사또 뵙기를 청하며 여기 묵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니 아랠 말씀이 있으니 저녁 무렵 잠깐의 시간을 내어 주시지요. 먼 친척벌 되는 이라 전해 들었는데 보아하니 무슨 부탁을 하러 온 모양이구먼. 하도 그런 이들이 많아서 내 만나주지 않거늘. 사또를 뵈러 천리길을 달려온 몸입니다. 간청 드리옵니다. 일단 알았네. 관하러 가서 기다리고 있게. 자, 그렇게 저녁이 되고 행차를 마친 사또가 돌아와서는 김우황을 마주하는데, 염치 없지만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욕이나 하게 밥이나 좀 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가 하인들에게 술상을 내어오라고 말하며, 그래, 나를 찾아온 연유가 무엇인가? 그제서야 김우황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깐. 여기가 무슨 구일청이나 된단 말인가. 나 원참. 그때 술상이 차려져 나오고, 헌데 주둥이 깨진 작은 술병과 미역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드시 좋은 술과 살찐 고기가 나올 것이라 그리하여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김우황. 사또의 태도와 차려져 나온 술상을 보고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상을 엎어버리고는 벌떡 일어나 사람 대접을 어찌 이리 한단 말입니까? 이놈 봐라. 내가 너보다 높은 학렬이구먼. 어찌 내가 내어준 음식에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빈털터리 주제.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즉시 김우황을 쫓아내고서는 고을에 명을 내려 만일 낯선 이를 재워주는 자가 있으면 엄한 벌을 받을 거라 전하거라. 당장.
김우왕 분을 가득 머금은 채로 주막으로 돌아왔는데 주모는 문을 닫아 걸고 받아주지 않고 하는 수 없이 다른 주막으로 가보아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날은 벌써 저물었고 민가라도 찾아 들어가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하였지만 하나같이 외지 사람인 김우왕을 들이지 않았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걸어갔을까? 어느 외딴 산등성이 고갯마루에 다다랐는데 한 흐름한 초가집이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들어가 보는데 나이든 노파가 나와서는 아무 끄리낌 없이 김우왕을 받아줍니다. 다음날 집을 나서려 하자 노파가 말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곧 누가 찾아올 터이니 아마도 갈 곳 없는 양반 한 명이 찾아올 겁니다. 관아의 호령 따위는 염려 마시고 받아주세요. 잠시 후 한 어여쁜 처자가 찾아오고 아니 누구인데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 고을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리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김우왕은 그 처자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고을에 술을 관장하는 관아의 기생입니다. 본관의 사또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보리술과 미역 조각만을 내어준답니다. 그처럼 인색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또였지만 많은 손님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기꺼이 그걸 받아 먹고 마십니다. 오늘 상공께서는 비록 배가 고프고 목마른 지경이었지만 비굴하게 굴지 않고 그 술상을 걷어차 버렸으니 가히 그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대인의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어느덧 동이 터오고 아침을 드시고 바로 떠나도록 하십시오. 돈을 구하기는커녕 이곳까지 오느라 빚만 더 늘었는데 이대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대인께서는 훗날 반드시 이 나라의 큰 제목이 되실 겁니다. 굴하지 않는 그 기상으로 계속 정진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 정도면 따님 혼수 준비로는 충분할 겁니다. 제가 관아에서 이 고을에 술을 관장하다 보니 구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부정한 돈들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든지. 자, 이렇게 한양 집으로 돌아온 김우왕은 딸아이 혼례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으며 그의 가을에는 과거에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는 임금의 명을 받고 암행의사의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북도에 가뭄과 홍수가 끊이지 않아 흉년이 계속되고 있도다. 먼 지방이라 조정의 명이 행해지지 않고 수령들도 탐욕스러워 백성들의 살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있는 지경이다. 내가 짐의 명을 받아서 그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김우왕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미행으로 북관으로 들어가 총가에서 걸식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게 되는데 그야말로 참담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의사출두를 하여 많은 탄간오리들을 봉고파직시키고 관아의 재물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느 날엔 한경도 단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단천의 관아 기생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 없었기에 곧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남노하기 이를 데 없는 행색으로 그 기생을 마주하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예전 자네가 만들어준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그만 산적들을 만나서는 모두 약탈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염없이 산천을 떠돌고 있다네. 허허, 어찌 제 눈을 속이려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허허, 자네 역시나 대단하구먼. 그래, 맞네. 명을 바꿔서 암행어사로 이곳까지 왔다네. 그럼요. 대인의 기상이라면 그 정도는 되셔야지요. 그나저나 이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던데. 예, 그러하옵니다. 부정과 비리, 약탈로 관아의 곡간은 넘쳐나는데 고을 수령이라는 작자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니. 자네가 누구보다도 그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을 터이니 그 죄목들을 샅샅이 적어주게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옛날 사독에서 베풀어준 은혜를 갚고자 수천금을 들고 왔다 전하거라. 뭐라? 수천금?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허허. 니놈은 예전 내가 내려준 그 술상을 걷어찬 빈털터리가 아니더냐? 허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친척 어르신. 이놈 봐라. 네가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하, 누가 죽을지는 두고 봐야지요. 오늘에서는 어사 김우왕으로 이 자리에 왔소이다. 자, 여기 그대가 저지른 죄상들이요. 부정과 약탈로 일군 모든 재산을 몰수함은 물론 당장 봉고 파직에 처하고 유배령을 내리라 조정에 장계를 보내고자 했으나 그래도 친척되는 연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오. 단천 수령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그 직을 내려놓았으며 부정과 약탈로 일군 자신의 전 재산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서는 조용한 암자를 찾아 스스로를 가두고 산다. 이리 장계를 올리고자 하니 그대로 실행하시겠소?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 꼭 자네를 데려갈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게. 훗날 조정으로 돌아온 김우왕이 임금에게 그간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게 되는데 특히 단천의 그 관아기생 도움이 없었다면 예전 자신에게 닥쳤던 궁핍하고 힘든 시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고을 수령의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을 거라 아뢰옵니다. 그 일을 기생의 신분으로 놔둘 수는 없는 법. 그리고서는 한경도 관찰사에게 단천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 아무개를 즉시 면천토록 하게 했으며 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려주고 한양 김우왕의 집으로 올려보내도록 명합니다. 그 후로 양인이 된 기생은 김우왕과 그 부인을 친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셨으며 하인들도 하나같이 은혜와 믿음으로 부렸다 합니다. 또한 재물도 잘 다스려 부족함이 없게 넘쳐남도 없게 잘 관리했고요. 우리 모두도 이처럼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